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의료 공백 문제에 지역 정치가는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의료 공백 문제와 함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전국 의과 공보위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29명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많이 파견된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요. 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올해 5월 1일 기준 네. 전국 의과 공보위 1,209명 중에 12.8%입니다. 155명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보면은 경북에서 차출된 공보위가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네. 경북 다음에는 전북 24명, 충북 21명, 강원 20명, 전남 19명, 경기 13명, 충남 13명 순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향후 경북 읍면 지역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전국적인 응급 의료 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경북 지역의 의료 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보위라고 하죠. 그래서 시군의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 한 명씩 한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2개 정도의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이런 마당에 또 경북이 의료 상황이 안 좋은데 또 29명이나 빼가니까 다시 네. 말해서 최소한 29개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결론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메워줘야 되니까 더 의료의 상황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료시설 부족으로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 비율이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경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서울보다 약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왜 네.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참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살 사람이 참 서울에 있으면 살았는데 경북 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네. 너무 슬픈 현실이고요. 경북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료시설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 비율인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08명입니다. 서울이 한 30명 정도 하는데 3.6배에 달하는 거죠. 네. 또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비율인 입원 자체 충족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경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2%에 그쳤습니다. 지난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의료 취약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진료 과목별로는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전국 의료 취약지역 22개 시군 중에 경북이 6곳, 18.2%죠. 됐고 소아청소년과도 22개 시군 중에 4곳, 18.2% 포함됐습니다. 또 혈액투석 의료 취약지역도 경북이 전국 11개 시군은 4분의 1이 넘는 이제 평균이 한 11개 시군인데 4분의 1이 넘는 3곳, 27.3%에 달했고 네. 경북의 응급의료 취약지 비율은 15.3%로 15개 시군이 됐습니다. 네. 특히 경북 지역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각각 이제 산부인과가 48곳,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73곳에 불과해서 전국에 비해서는 아마 3.6%, 3.3%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북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치료 가능 사망률이나 기타 의료 지수가 경북 북부가 경북 남부에 비해서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북이 참 취약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가 색깔로 표시하면은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좀 좋은 곳은 이제 녹색이고 점점 안 좋을수록 빨간색으로 되는데 네. 경북 북부하고 강원도 지역 보면 뻘겋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처럼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1.4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2.1명이고 서울은 3.4명인데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경북도가 임산부와 아이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좀 짚어줄 것은 정책의 중심이 기존에는 토목 건축 중심이었습니다. 네. 뭐 공항 건설한다, 철도 놓는다, 굴 뚫는다 이런 건데요. 네, 또는 뭐 어디 단지 조성한다 그러면서 그렇죠. 안동 같으면 뭐 저 어디 도산에 뭐 컨벤션도 짓고 이러잖아요. 네. 지금 적자로 골몰하고 있는데 이런 토목 건설 중심에서 드디어 의료 중심으로 좀 정책 중심이 옮기는 게 아닌가 반가운 시그널이고요. 네, 경북도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1시간 진료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네.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의료기관 21곳과 민간 의료기관 62곳, 상급 종합병원 6곳에 매년 95억 원씩 10년간 95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공공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서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에, 산소카페 청송에 네. 산부인과, 또 울릉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의성하고 봉화에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야간 연장 진료를 하고 포항 김천의료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능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연장, 순환진료를 위해 도내 민간 의료기관 62곳에는 1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이 순환진료란 건 의사 선생님을 하죠, 참. 네. 거기 상주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 한 분 계시고 또 여기 가시고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순환진료로 가는 건데요. 네. 여기도 지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산모 아이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순환진료 체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참 이 다양한 정책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참 좋은데요. 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해서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 의료원, 네. 대구 가톨릭대병원, 대구 파티마 병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진료 체계 구축 사업을 직접 발표한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이 새롭게 구축되어서 네. 의료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고요. 네. 더불어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역 의대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10일이었죠. 이철우 도지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사는 먼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면담을 통해서 열악한 경상북도 의료 환경을 설명했는데요. 네.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 산간 지역이 많은데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 전체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우리 이웃이죠. 강원도 영동 영사가 있는데 영동 지역에는 이제 강릉 아산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네. 영서 지역에는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죠. 춘천에 있는데 그게 상급 종합병원이어서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한데도 상급 종합병원이 2군데나 있는데 우리 경북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거고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현저히 부족한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1.4명입니다. 전국 평균 2.2명인데요. 네. 중증 환자 사망률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에 정주할 의사 확보를 위한 안동대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안동대 의대는 경북의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선발하고 네.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또 이 북부에는 안동대 의대를 밀고 있고 남부에는 또 포항에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의과학자로 합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도 경북이 최적지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바로 포항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인데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4월에 대구 경북 5개 대학 의대 총장들을 만나서 논의한 경북형 지역의사 전형도 함께 건의했다고 합니다.
경북 지역 의사 전형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장학금을 지원해서 네. 지역 필수 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고 졸업 후에 도 지역의 공립병원이죠. 의료원이나 적십자 병원 등에서 한 6년간 복무하는 형태의 경북형 지역의사 전형 정책인데요. 저는 이철우 도지사가 이런 의료에 정책의 네. 중심을 두고 지금 중앙과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점 굉장히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안에서 제시한 의대 증원은 기존 의대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나왔는데 이거조차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동과 포항에 각각 의대를 설립하려면 어떤 TO를 더 늘리거나 그쵸? 아니면 기존 의대에 나눠준 TO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결국은 장기 가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지금 우리 경북이 의대 설립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이 있고 현 상황도 그래서 참 이게 장기 가져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이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해서 이 네.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역의대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결국 떠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로학원의 통계인데요.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1,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선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선호도를 보면은 지역 소재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선호한다는 이들이 63.4%,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수험생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2배 정도 높은 거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생의 경우에도 지역 의대 수시 모집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5%로 많았고 네. 지원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9.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의대 졸업 후에 향후 의사 활동을 하길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선택했고 28.8%는 서울권, 2.9%는 경인권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서울 경인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63.8%가 서울권, 29.1%가 경인권에서 일하고 싶다. 지방권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권 의대 선호도도 조사했는데요. 경북대가 42.9%,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로 각각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네.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모두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두고 봤을 때에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 선호도가 높지만 대학별로 보면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수도권, 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이 클 거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의대에서 뽑아놔도 수도권 분들은 다니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역에 아까 통계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이제 출신인 사람들은 지역의대 졸업하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대 전형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수험생들의 고민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어서 의대 입학생 현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대 증원 이후에 N수생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 대구 경북 의대 신입생 절반이 N수생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입학생 현황을 받아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원래 대구 경북 소재 대학 의대 신입생 평균 58.3%는 N수생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N수생 비율은 비수도권 의대 58.6%가 수도권 46.1%보다 높았는데요. 네. N수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 20.7%였다고 합니다. 이어 성균관대, 가천대, 울산대, 경북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학원가는 내신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둘 다 우수한 현역 학생이 서울대 등 수도권 의대로 많이 지원을 했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신 성적이 우수하나 수능 최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재수를 택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지방권 의대에 많이 지원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의대에 비해서 N수생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3 학생이 더 많이 입학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문제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예상하고 좀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막 산통을 겪고 있죠. 네. 당연히 의대에 도전하는 N수생 비율도 증가할 것이고요. N수로 의대 진학이 적절할지 비수도권 의대 대학의 N수생이 해당 지역 학생인지 또 의대 쏠림과 계층 쏠림의 양반향 쏠림인지 등 교육당국이 세밀하게 분석해 맞춤 처방을 마련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전국의 대학들이 또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대구 경북권 상당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요. 네. 전체 의예과 학생들의 수강 신청률이 7% 정도라고 합니다. 네. 뭐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국 국립대 의대 의예과 전체 1학년 학생 960명 중에 62명, 6.2%인데요. 네. 이 수강 신청을 했고 의예과 2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76명, 한 7.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북대의 경우 현재까지 의예과 1학년 학생은 7명, 6.4%, 2학년은 1명, 0.9%만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다른 의대 상황들은 비슷한데요. 계명대의 경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10% 이내로 1학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네. 영남대 역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의 수가 학년당 한 자리 정도로 합니다. 한 자릿수. 그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들은 집단 유급 등을 막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독려하거나 학사 일정 조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네. 특히 경북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의 경우에는 1학기를 오는 11월, 15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방학 없이 이어서 2학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지역 의대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고 지금 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회의원들 자세히 보시면 임기 초에 다 법안 냅니다. 전국적으로 다 법안이 의대 설립 법안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도 통과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정원을 확보받는 것도 어렵고 늘리는 네. 것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대 설립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고요. 예를 들면 강릉의 경우에는 네. 강릉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네. 그 병원이 영동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만약에 강릉에서 우리 의대 신설하자 계속 이렇게 버텼다면 강릉 아산병원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도 한번 유연하게 강릉의 모델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안동대 의대 설립도 좋지만은 그것도 추진하되 현재 있는 의대 큰 병원을 당겨서 오는 것을 한번 정치인들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지역 의료 공백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에 안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른바 비인기 학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불가피하게 대형 병원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물론 네. 강릉처럼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의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복무를 의무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 의사제와 더불어서 특정 과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게 하는 그 이른바 비인기 과목에 대해서도 좀 강제를 하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역에서의 정착을 법규적으로 좀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점을 느끼는 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연봉을 3억이다, 5억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겁니다. 네. 그런데 지원자가 없거나 있어도 조금 근무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경우를 봐서는 아무리 연봉을 높게 책정한다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지역의사제 그리고 어떤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 선생님을 근무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 우리 지역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의료 공백 문제와 의대 신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